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1학년 과정의 연산 중에 세 번째 부분인 문자와 식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와 식에 해당하는 것은요,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양이 좀 많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꼼꼼하게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 단원인데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문자의 사용과 시 계산입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 뭐 A, B, C, 아니면 뭐 X, Y, Z 이러한 문자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문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 과정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숫자에서 어떤 그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러한 그 기호를 표현했다면 이제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부터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식의 계산을 다루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 곱셈과 나눗셈 기호는 이제 생략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1차 식과 계산이에요. 자,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1차 식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볼 것이고요. 식의 연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는요, 유리수의 사칙 연산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숫자들을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식을 계산하게 되는 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려워지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방정식 해서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1차 방정식에서는요, 그 뜻과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중요하게 돼요. 역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1차 방정식 문제예요. 자,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첫 번째 파트,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재 같이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숫자랑 문자를 곱할 때에는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죠. 숫자와 문자 혹은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요. 여러분 숫자와 숫자를 곱할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3 곱하기 2를 곱할 때 이거를 3, 2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숫자 곱할 때 말고요. 언제 할 거냐면 3 곱하기 A 이런 식의 문자를 곱할 때 얘를 그냥 곱셈 기호 싹 빼버리고 3A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문자 곱할 때도 괜찮아요. 곱셈 기호 그냥 빼시고요. A, B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 곱할 때만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무작정 곱셈 기호를 빼버리느냐 생략하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의 규칙이 더 있는데, 자, 이때 숫자는요 문자 앞에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 곱하기 A는 숫자가 앞에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 x 곱하기 5를 곱셈 기호 생략할 때 그냥 곱셈 빼고 x5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숫자를 앞에다가요. 얘가 아니라 숫자 앞에 쓰시고 뒤에다 문자 이렇게요. 앞에 숫자가 온다라는 규칙 확인하시고요. 자,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쓴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문자 곱할 때 예를 들어 A 곱하기 B를 곱셈 기호 생략하면 AB라고 쓸 수 있는데, 자, C 곱하기 B를 곱셈 기호 생략할 때 C, B라고 쓰지 마시고요. 문자끼리는요, 알파벳 순 있죠? A, B, C, D, E 이러한 순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B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B,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규칙, 문자와 문자 혹은 문자와 수 사이에서는 곱셈 기호를 앞으로 생략해서 나타낼 건데요. 이때 항상 숫자가 앞에 문자가 뒤에, 그리고 문자들끼리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B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나온다면요, 곱셈 기호 다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숫자를 제일 앞에다 쓰시고 문자들은요 알파벳 순으로 3, A, B, C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 뜻은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중간에 다 곱셈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요. 같은 문자를 계속 곱하는 거 우리 제일 처음에 외운 내용이에요.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 A, B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3번 곱해져 있죠. 그럼 얘를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A 세제곱 B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거듭 제곱의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1은 생략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x를 생략해서 2x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1 곱하기 x는요. 1x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1을 곱하면 어때요, 여러분? 2에다가 1을 곱해도 2죠. 3에다가 1을 곱해도 3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숫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곱하기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x라고만 쓰시는 거예요. 곱하기 1.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마이너스 2 곱하기 b는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1과 마이너스 1에서의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무조건 1이 다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실수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0.01 곱하기 a를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생략해서 0.0a 이렇게 쓰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때는 안 돼요. 자,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이러한 소수를 표현한 1에서는요.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0.01a 다 쓰셔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칙을 보시면 자, 나눗셈 기호는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유리수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뒤에 있는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꿔서 표현한다. 결국에 나눗셈은요. 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눗셈 기호도 곱셈으로 고쳐서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5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요. 5 이땐 적절한 예가 아니고 5 나누기 x라고 하는 것은요. 5 곱하기 역수 x분의 1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곱셈을 생략하시는 거죠. 그러면 x분의 일단 여러분 얘는 분자와 곱해지니까 5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a 나누기 b는요. 바로 가자면 분수로 쓰시고요. 뒤에 나누는 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굳이 쓰지 않고서도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재에 나온 예로 몇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x 나누기 3이요. x 나누기 3은 자, 3분의 x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간 과정을 한번 보시면 x 자, 곱셈으로 고치고 3분의 1입니다. 자, 이때 얘는요. 3분의 곱셈 기호 생략하세요. 자, 3분의 1하고요. x는요. 숫자와 문자의 곱이죠. 그럴 때는 우리 숫자를 앞에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분의 1 앞에다 쓰고요. 뒤에다 문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1과 x끼리 곱할 수 있으니까 3분의 x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눗셈일 때는요. 그대로 여기서 여기로 와도 괜찮겠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y 나누기 자, 여기서 y 나누기 5분의 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는 자, 이거분의 이거라고 쓰기에는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걸 이제 번분수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 곱셈으로 그냥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수에 역수를 갖다 곱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와 문자의 곱이기 때문에 숫자를 앞에 쓰시고 문자 뒤에 쓰셔도 되고요. 이 곱해지는 수는 분자랑 곱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4분의 5y 이렇게 분자로 다 올려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나눗셈 기호 굳이 쓰지 않고도, 곱셈 기호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연습을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뒤에 1차식의 계산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나누기 1, 문자 나누기 마이너스 1에서 1 역시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뭐냐면 a 나누기 1은 어때요?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1분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때 얘는 그냥 a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분의 2나 얘는 어때요? 1분의 2는 그냥 2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1분의 3도 어때요?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분모의 1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어때요? 나누기 1은 여러분 10 나누기 1은 그냥 10이죠. 20 나누기 1도 그냥 20이죠. 나누기 1은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a라고 그냥 써주실 수가 있고요. a 나누기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a에서는 그냥 부호만 하나 가져오시고요. a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마이너스 1로 나누라는 얘기는 그냥 부호만 마이너스 앞에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숫자보다는 이러한 문자를 표현한 식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때마다 곱셈 기호를 다 쓰게 되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게 되는데 그 생략하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눗셈도 어떻게 보면 곱셈에 대한 연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눗셈 기호도 같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과 시계값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떠한 뜻이냐면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가 대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x값이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2x-3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x 빼기 3인 거예요. 여러분 2x라는 것을 중간에 곱셈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x가 바로 3이라고 하는 거죠. 요 x 대신에 숫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입입니다. x에 3을 대입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2 곱하기 요 x자리에 바로 3이 들어오는 거죠. 대입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3. 자, 계산하면 6 빼기 3 해서 3이라고 했을 때 자, 문자에다가 지금 x에다가 수 3을 대입했죠. 그래 놓고 계산한 결과 얘가 바로 이 식의 값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대신에 어떤 수가 대신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가 바로 그 식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요. x를 이번에는 2라고 할 건데요. 자, 3x제곱 더하기 5의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2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3 곱하기죠 여러분. x 대신에 2가 대입해 주시면 2의 제곱 더하기 5. 자, 2의 제곱은요. 2를 2번 곱하네. 2 곱하기 2. 4죠. 그럼 4 곱하기 3을 또 하세요. 그럼 12 더하기 5 해서 1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x가 2일 때 이 주어진 식의 값은 17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계산하는 연습은 우리가 뒤에서 계속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식과 계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 또는 문자의 곱셈,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곱셈 그리고 나눗셈 뭐예요? 자, 생략할 수 있는 기호인 거죠. 곱셈이나 나눗셈 기호 우리 생략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 또는 문자의 곱셈, 나눗셈. 예를 들어 2 곱하기 x, 2x 이런 것들이 바로 항이에요. 자, 3 이것도 역시 항이죠. 3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x 곱하기 x, x제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항이에요. 그런데 x 플러스 1 이거는 항일까요, 여러분? 이 전체는 항은 아니에요. 곱셈이나 나눗셈이 아닌 덧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항이고요. 한 개,
단, 한 개는 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것은 항이면서 동시에 단항식이 되고요. 다항식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즉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아까처럼 x와 1 각각의 항인데 2개를 더하죠. 그럼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얘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뭐 2a 플러스 3b 얘도 역시 다항식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다가 다른 걸 하나 더 더하셔도 다른 걸 하나 빼셔도 전체적으로 다항식이 돼요. 되셨죠? 그럼 이 다항식의 항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요 하나하나가 바로 항이기 때문에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항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다항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수항은 무엇이냐면 상수라는 것은 숫자예요. 수로만, 즉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3b 플러스 5라고 하는 다항식을 볼게요. 항이 몇 개죠? 항은 3개입니다. 자, 이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있나요? 네, 있어요. 여기요. 그쵸? 이게 바로 상수항이에요. 주어진 다항식의 상수항은 플러스 5입니다. 자, 여기서 각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바로 개수라고 하는데요. 문자가 2개가 있어요. A와 B. 그렇다면 여기서 A의 개수는 무엇이냐면 A 앞에 곱해진 수 2. 요거야, 요거. 얘가 바로 개수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물어볼 때에는 어떤 문자의 개수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B의 개수는요. B에 곱해진 숫자요. B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을 때 항이 3개죠. 이때 상수항은 뭐냐면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 부호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같이. 근데 플러스 5는 플러스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5 혹은 플러스 5 이렇게 하셔도 되죠.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5고요. 자, 그럼 x의 개수와 그 다음에 y의 개수, 문자가 2종류가 있으니까 각각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진 수니까 마이너스 2예요. 부호까지 같죠. 자, y의 개수는요, 플러스 3이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곱해진 그 개수의 의미를 확인해 보시고 자, 계속해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차수,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에서 예를 들어 이 A는 숫자 말고 문자만 보세요. 자, 문자가 보통 하나 써있으면 여기 지수에 제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A가 그냥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수예요. 한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A에 대해서 1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 앞에 숫자는 사실 상관없지만 A 제곱. 문자가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A죠. A가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 지수 2번 곱해져 있죠? 그럼 얘를 바로 2차 항이라고 합니다. 2차. 얘는 1차항, 얘는 2차항. 자, 3x는요. 앞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x가 한 번 곱해져 있죠. 그럼 얘도 역시 1차인데 x에 대한 1차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2x 세제곱 그럼 얘는 3차가 되겠죠. x에 대한 3차.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차수입니다. 자,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하나 해볼게요. 항이 2개 이상인 식을 한번 써보면 자,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5. 자, 4개의 항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차수가 뭐가 제일 크죠? 얘는 1차, 얘는 2차, 얘는 1차. 얘가 제일 크죠? 2차죠. 그럼 이 전체적인
다항식의 차수가 바로 2차식이 되는 거예요. 2차식. 자, 만약에 a 더하기 3 이런 식이 있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1차죠. 얘는 상수항이에요. 여러분 상수항에서는요.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죠.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의 차수는 0이에요. 자, 1차고 0차.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큰 항이 바로 이거인데 1차예요. 그럼 이 식을 바로 1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바로 1차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3x 플러스 2도 역시 1차식일 거고요.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거는요 2차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등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2차식까지만 다루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다라는 의미죠. 어떤 종류가 같은 항을 의미하는데 문자의 종류와 차수, 곱해진 횟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앞에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x하고요. 3x는요. 문자가 둘 다 x고 차수가 둘 다 1차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2a와 3x는요. 둘 다 1차예요. 차수는 같지만 문자의 종류가 다르네요. 그럼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a와 3a 제곱은요. 문자가 a로 같지만 얘는 1차, 얘는 2차. 차수가 달라요. 그럼 또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을 때 동류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a 제곱, 4a 제곱처럼 둘 다 a라는 문자에 2차, 2차.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바로 동류항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동류항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뒤에 식의 연산을 하실 때요.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류항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용어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사칙 연산, 사칙 계산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일단은 1차식의 계산만 다루게 될 건데 그 중에서 곱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차식과 그 다음에 숫자의 계산이에요. 1차식은 여러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 문자의 차수가 1인 식을 바로 1차식이라고 하는데 1차식 중에서도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식이 있을 거고 항이 2개 이상인 다항식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교재를 우리 참고하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갔던 곱셈의 연산 법칙이 좀 필요해요. 그 부분만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곱셈에 대해서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A 곱하기 B를 할 것을 B 곱하기 A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3을 하거나 3 곱하기 2를 하거나 상관없죠.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세수 혹은 세수 이상의 수를 곱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곱하나 뒤에 걸 먼저 곱하고 앞에 곱하나 상관없죠. 여러 수를 곱할 때에는 그 중에 어떤 부분만 먼저 곱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숫자가 좀 간단해지니까요. 자, 그럼 그때 어떤 부분을 먼저 곱해요. 이런 걸 바로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분배 법칙은요. A와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을 곱할 때 하나씩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고요. A 곱하기 C를 한 것을 더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본서 때 되게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자,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 한번
1차식에 곱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항식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자, 단항식과 항이 하나만 있는 식이죠. 숫자를 곱하실 때에는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x 곱하기 단항식이죠? 숫자죠? 곱해볼게요. 그럼 3x는요, 결국에 3 곱하기 x를 의미해요. 곱셈교를 써줬을 때에는. 자, 곱하기 2. 그럼 이때요. 자, x 곱하기 2를 하나, 2 곱하기 x를 하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준 것이 바로 교환 법칙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3개를 곱하는데 이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할 거거든요. 얘가 바로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6 곱하기 x. 자, 곱셈교 생략해서 6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교환과 결합 법칙을 적당히 활용해서 계산을 하시는데요. 숫자와 단항식을 곱할 때에는 이 단항식 앞에 이 개수와 숫자 있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시고요. 문자는 그냥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마이너스 4 곱하기 5a도요. 그냥 중간에 곱셈교가 있지만 보시면 숫자끼리 그냥 곱하세요. 마이너스 4와 5를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 되겠죠? 이 부호 정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20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뒤에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a를 해요. 그럼 숫자끼리 곱하세요. 문자 뒤에 써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과 숫자를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인 다항식과 숫자를 곱할 때, 혹은 숫자와 다항식을 곱할 때,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와 3x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3x를 곱할 때 단항식과 숫자를 곱하는 거죠?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요.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문자 뒤에 갖다 곱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곱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죠? 답은 플러스 8.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활용해서 곱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곱하기 2분의 1 숫자가 뒤에 있으면요. 뒤에서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와 2분의 1 곱할 때 약분되겠죠?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x 자, 뒤에 것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y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이렇게 있는 것은 앞에 마이너스 1이 사실은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a는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와 플러스 6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것의 부호가 싹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1차식인데 단항식인지 다항식인지 상관없죠. 다 하실 수 있죠. 1차식과 숫자의 곱셈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차식을 수로 나누는 계산에서는 1차식과 수의 나눗셈 볼게요. 자, 어떠한 1차식이 있어요. 단항식이든 다항식이든 1차식을 숫자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고쳐서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분배 법칙 활용하셔서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6x라고 하는 단항식 1차식 나누기 자, 마이너스 3을 보시면요. 얘는 6x 곱하기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의 역수요. 자,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3분의 6x라고 쓰셔도 되고 약분 먼저 하셔도 돼요. 약분하면 숫자끼리는 2가 되겠죠? 2x 이렇게 문자 뒤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항식일 때 볼게요. 4x 마이너스 3y에서 나눗셈 숫자를 합니다. 2분의 1이요. 자,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나눗셈 곱셈으로 고치시고요. 2분의 1을 여기서 쓰세요. 1분의 2죠? 자, 1분의 2는 그냥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결국에 곱셈에 분배 법칙 활용하셔서 2를 곱하시면 8x-6y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식과 숫자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 포인트는 다항식일 때 특히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제일 많이 여러분 아마 다루시는 내용이 덧셈 뺄셈이실 텐데요. 자, 1차식과 덧셈 뺄셈에서는 동류항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교재에 있는 예를 보시면 4x-3이라고 하는 이 1차식과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1차식을 더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4의 괄호를 다 풀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동류항이에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상수항끼리도 서로 동류항이에요. 이렇게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4x 더하기 2x 서로 동류항이죠. 여러분 4x는 사실 4 곱하기 x 곱하기 4라서 x를 4번 더한 것을 의미해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이게 바로 4x예요. 자, 2x는요. x 더하기 x를 2번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결국에 한 문자를 6번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6x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동류항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4번, 얘가 2번. 그래서 앞에 개수끼리 더하세요. 그래서 6번 x가 더해졌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4a 더하기 2b 동류항이 아니죠. 그럼 얘는 a가 4번 더해졌고 b는 2번 더해졌어요. 근데 a랑 b는 더할 수가 없어요.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4a 플러스 2b는 그냥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거기서 끝. 그래서 동류항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은 앞에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문자는 뒤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x 플러스 2x 얘도 역시 순서를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편한 거 먼저 뽑아서 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요. 자, 4x와 2x를 먼저 더할 거고요. 동류항이라서 상수항끼리 더할 거예요. 동류항이니까. 그럼 이 앞에는 6x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 덧셈 연산은요. 우리가 세로 연산도 할 수 있는데 4x-3, 2x 플러스 1을 이렇게 세로로 더하게 되면요. 동류항 맞춰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6x, 얘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뺄셈도 한번 보자면 이런 뺄셈도 역시 동류항끼리만 가능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앞에 x-2, 그 다음에 빼기 3x-4 이렇게 뺄셈이 나와 있는데 덧셈보다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 x-2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배 법칙 활용하시면 이 뒤에 있는 식의 각 항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괄호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와 3x,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동류항 찾을게요. 요렇게. 자, x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 x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숫자끼리, 앞에 개수끼리 먼저 연산을 하시면 1 빼기 3이에요. 1 빼기 3,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뒤에 문자 그대로 써주시고요.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역시 답도 1차식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세로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2에서 3x-4를 뺄 때에는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 없으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고치고
플러스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덧셈이니까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세로셈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차식 끼리의 덧셈 뺄셈을 연습해봤는데요. 1차식의 덧셈 뺄셈에서는 동류항끼리만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차 방정식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등식은 이 등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을 등자를 쓰셔서 자, 같다라는 기호가 우리 등호 요거 있네요. 그죠? 이 등호를 사용한 식을 바로 등식이라고 해요. 자, 하나의 등식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 더하기 2는 등호 썼죠? 자, 5 이러한 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얼마일까요? 얼마에다가 2를 더해야 5가 되죠? 자,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죠. x값은 바로 3입니다. 자, x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x가 3이 아니면 등호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x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럼 5 더하기 2는 5가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어떠한 x에 대해서는 이 식이 맞지만 어떠한 x에서는 저 식이 맞지가 않게 돼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식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식은 등식인데 어떤 x에 대해서는 저 식이 맞게 되고 어떤 x에 대해서는 식이 틀리게 돼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은 그 식이 맞게 되는 x값이 있거든요. 그 x값을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의 등식을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등식이 있어요. 만약에 x가 1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서로 같죠? 1일 때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어때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서로 같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저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등식에서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왼쪽 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합해서 양변이라고 불러요. 양변.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항등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같은 것. 이게 바로 항등식의 형태가 되겠죠. 자,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식은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x를 넣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항상 성립하는 식에서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이 항등식보다는 방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방정식의 포인트는 뭐예요? 어떤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럼 그 참이 되게 하는 바로 x값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해라고 하는 건데 이 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했죠. 3. 그럼 이 3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x가 3이라는 것을 찾은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3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그 방정식, 1차 방정식을 보기 전에 등식의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요. 만약에 A와 B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상황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이에요. A와 B가 같은데 양변에 똑같이 C씩 더해줘요. 그럼 당연히 여전히 같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또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C를 빼고 여기도 C를 빼요. 그럼 여전히 또 등호가 성립하겠죠? 두 번째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데 양변에 똑같이 C를 곱해줘요.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고요. 양변에 C를 나눠줍니다. 자, C를 나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C분의 A가 된다는 얘기죠. C분의 B가 된다는 얘기죠. 이래도 역시 등호가 성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제가 분모에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C는 0이 아닐 때에만 이 네 번째 성질, 즉 0이 아닌 수를 나눌 때에만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등식의 성질인데 얘를 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뒤에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x 더하기 2가 5였을 때 x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 방정식을 푸실 때는 항상 이 좌변에 x값만 남기고 다른 항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냐면 자, x 더하기 2, 그럼 2를 없앨 건데 2를 없애는 방법은 2를 빼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쪽만 빼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좌변에서 뺐으면 우변에서도 빼요. 등식의 성질 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좌변이 x만 남게 돼요. 그럼 우변이 어때요?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남게 되는데 처음 식과 비교를 했을 때 2 플러스 2라고 하는 항이 왼쪽에 있던 게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꼴이 되죠. 이것을 바로 이항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항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혹은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항을 움직인다. 이사할 때 그 이자의 뜻인 건데요. 항을 움직이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고 규칙은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반대로 돼요. 왜 그러냐면 등식의 성질이 다 숨어있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가 3이라고 한다면 이 5를 없애서 x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x가 얼마인지 좌변에 x만 남기고 싶을 때에는 여기다가 5를 빼주시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없어졌고 자, 우변에는 3 마이너스 5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과 비교하면 좌변에 있던 이 플러스 5가 우변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항을 옮기면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 양변을 뺄 거고 마이너스면 양변 더할 거라서 항상 반대 부호를 여기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항하시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x값이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가 나오게 돼요.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된 거죠. 자, 이 이항의 과정을 설명하면서요. 사실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여러분 다 보게 되신 건데 자, 마지막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정식 중에서도 특히 1차 방정식은 1차 식의 형태로 정리된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ax, x에 대한 식이라고 할 때는 플러스 b는 0 이렇게 정리되는 식 좌변이 1차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때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a는 0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a가 0이면 이 부분이 싹 0이 돼서 1차항이 아니라 상수항만 남게 되겠죠. b라고 한 a와 b를 숫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2x 플러스 3은 0. 1차 방정식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1차 식이니까 자, 근데 4x 마이너스 2 여러분 이거 1차 방정식 맞나요?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1차 식이긴 하지만 방정식은 아니죠. 방정식은 반드시 등호의 일종이에요. 등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호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식은 아니라서 얘는 1차 식이지 1차 방정식은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자, 3x 더하기 5는 4. 1차 방정식 맞나요? 맞죠? 자, 2x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4 맞나요?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양변에 2x를 모두 빼게 되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빼게 되면 1차항이 결국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3x는 0. 1차식 맞나요? 아니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치만 2차항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했을 때요. 이 2차항과 이 2차항이 2항에서 서로 소거가 되면 1차식만 남게 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차항이 있긴 하지만 정리했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차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법,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미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x 플러스 3은 5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할 때에는 일단 x항만 남기고요. 나머지 상수항을 다 우변으로 보내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수항을요. 우변으로 이항하시게 됩니다. 좌변에 x만 남기고 자, 이항할 때의 중요한 점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부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2x는 2가 돼요. 그럼 x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자,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도 써서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값은 1 이렇게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x 더하기 5는 뭐라고 해볼까요?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마이너스 보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항 남기고 상수항을 다 보내세요. 그럼 마이너스 3x는 20에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5 부호 바뀌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마이너스 3x가 우변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자, 그럼 x는요. x 앞에 이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값은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나누는 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3분의 15 약분해서 5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차 방정식 푸는 문제는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뒤에 있는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은요. 다항식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즉 다항식의 연산, 곱셈과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앞에서 2가 곱해져 있으면 분배 법칙 활용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곱하죠. 그렇다면 8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요. 곱하면서 부호를 싹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동류항끼리 계산하죠. 마이너스 자, 8x하고 마이너스 x요. 그럼 8 빼기 1 하고 뒤에 x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상수항끼리 동류항 계산하시면 앞에 게 7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의 계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를 의미하는 항이죠. 더하기 3 곱하기 x인 거예요. 그럼 이 x에 각각 마이너스 3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여러분 사측 연산이 섞여 있을 때는 무조건 곱셈, 나눗셈 먼저. 그 다음이 덧셈, 뺄셈이에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덧셈을 기준으로 여기 계산, 여기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거는요.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1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9 이렇게 돼요.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자, 그럼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9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아까의 방법대로 푸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1, 2, 3, 4 보기가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다면 이 4개의 x값을 모두 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그러한 x값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또 4번씩이나 다 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푸냐면 자, 여기에서 x항만 남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아까 2항을 했었는데요. x항이 우변에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 우변에 있는 것 x항은 모두 좌변으로 몰아주시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자, 2항을 하면서 x를 보낼 때에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원래 있었고 자, 마이너스 1을 넘길 때에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x 마이너스 x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자, 우변은 마이너스 2. 자, 양변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방정식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조금은 더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인데요. 먼저 식을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해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7을 더하고 x 더하기 5. 자, 이때 x가 좌변으로 이항이 될 거고요. 이 상수항도 우변으로 이항이 될 건데 2와 7을 각각 이항하셔도 되지만 계산하면서 이항하셔도 돼요. 9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9는 이렇게 중간중간 계산이 가능하면 계산을 하시면서요. 자, 여기서 이항하고 얘를 이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는 원래 있던 거고요. 이 x가 이항되면서 부호 바꿔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5가 있고요. 플러스 9가 이항되면서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양변 나누게 되면 x값이 플러스 2 해서 답이 3번 찾아보실 수 있겠죠. 방정식을 한번 또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방정식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어떠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에요.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무조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x 이외에 나머지 미지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x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돼요. 자, 괄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 2에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자, 여기서 좌변에 상수항 2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2로 정리하시고 자, 마이너스 3의 2에다가 이제 이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2가 되시고요. 마이너스 3의 2가 마이너스 9예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은 양변을 플러스로 먼저 고쳐주셔도 돼요. 부호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서 플러스 3, A 값을 바로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요.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X 값에 무조건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식의 계산을 다루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조금은 순조롭게 되실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 계산 연습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부분 내용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